네, 안녕하십니까. 경매정보지 3단락에 나오는 단어 이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락은 또 어떤 내용인가 또 볼까요? 경매정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경매 이렇게 뜨죠? 우리 모아옥션이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이 부분이 1구분이었죠? 이 구분, 이게 두 번째 게 이 구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3구분은 임차인과 여기 등기 이 구분을 상구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이 이제 경매 정보를 보실 때 이게 이제 권리 분석에 해당되는 임차인 현황과 여기 이제 물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정보지에 나오는 단어, 그래서 권리 분석 재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3단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3단락에 나온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권리 분석을 재정리 한번 해볼게요. 권리 분석이란 두 가지가 있었죠. 등기부 권리 분석과 등기부 등본에서 볼 수 없는 권리 분석 한번 해볼까요? 권리 분석은 등기부 권리 분석과 등기부 등본에서 볼 수 없는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서 볼 수 없는 권리 분석이 임차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차인,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등기부 등본에서 볼 수 없는 권리 분석에 해당하겠습니다. 등기부 권리 분석 정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까 보셨죠?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접수일자, 등기 목적, 권리자, 채권금액, 기타 등기사항, 소멸 여부.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9년에 근저당이 있고 소유권 이전됐고 임의경매 나와 있죠. 경매를 진행했다는 거죠. 경매 신청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여기 이제 등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소멸되는지 인수되는지 이게 이제 뭐 권리 분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요건 소멸이고 당연히 말소고 여기 보면 임의경매 이것도 말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소 여부도 이렇게 소멸 여부도 이렇게 여기다 기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등기부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이 위치에서 모아옥션에 제공하는 정보가 권리 분석 정보가 여기 위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기재를 하냐면 여기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등기부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갑과 얼굴을 순서를 정해서 갑국끼리는, 동국끼리는 순위번호가 빠른 거, 별국끼리는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빠른 거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정보지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란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을 얘기합니다. 기준. 그래서 2014년 3월 1일 근저당이 있고 2015년 2월 6일 가등기가 있다. 그럼 이 가등기는 인수되느냐 소멸되느냐 그랬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된 권리들 간에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가 이 근저당권 2014년보다 가등기가 2015년도에 돼 있으니까 근저당보다 늦은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멸되고 전세권도 마찬가지 소멸되고 만약에 가등기가 앞에 있다 한다면 인수되겠죠? 인수. 다만 이제 그게 담보 가등기라 한다면 소멸되고 이건 이제 또 변론을 하고요. 그래서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근저당보다 빠르면 인수.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정기 이전까지 배당 요구했다 한다면 소멸. 가압류, 압류 뭐 이거 다 소멸. 이런 식으로 어떤 권리는 인수되고 어떤 권리는 소멸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와 소멸 여부 원칙을 보니까 원칙이 있으면 예가 있죠? 원칙이 빠르면 인수, 늦으면 소멸, 빠르면 인수, 늦으면 소멸. 예가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칙은 말소 기준 권리와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빠르면 인수, 늦으면 소멸 대신 이런 내용들을 아까 정보지에서 기재해주고 있었죠?
자,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은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볼 수 없는 권리 분석에 해당되죠.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볼 수 없는 권리 분석은 임차인, 유치권, 법정 지상권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여기 이제 점유관계 조사서도라는 표시도 돼 있고 세대 연락이라는 것도 돼 있죠. 조금 이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적혀 있잖아요. 여기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여기 임차인 A라고 합니다. A라고 치고 이 임차인의 여기 전입일자 있죠. 이 전입일자를 요 말소 기준 권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요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그 다음 날을 바꿉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그 다음 날을 바꿔서 그 다음 날짜와 요 말소 기준 권리를 비교해서 빠르면 인수, 늦으면 소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여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네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를 하고는 전입신고를 빼죠. 그럴 때는 이제 등기상에 나와 있는 이 전입일자를 가지고 임차인의 말소 기준 권리하고 비교를 합니다.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현황조사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이 앞에 화면에서 봤듯이 현황조사 보고서가 여기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세대 연락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이제 세대 연락했죠. 근데 이제 세대 연락해 보니까 전입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전입자가 없다 해서 세입자가 없다,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업자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다라고 단언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를 해놓고는 전입신고를 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전입일자를 가지고 그 다음 날과 말소 기준 권리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자, 임차인 만나면 공식, 대항력이 뭐냐? 그래서 임차인 만나면 첫 번째 이제 대항력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럼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라고 설명해 보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즉 낙찰자가 나가 그러니까 나 못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 만나면 공식이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전입신고 그 다음날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전입신고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계를 보면 0시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등기는 9시부터 시작하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이 0시가 만약에 같은 날이라 한다면 9시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보다 0시가 더 빠르죠. 그래서 0시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 대항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준다. 전입신고가 5월 7일이었다 한다면 대항력 발생일은 2020년 5월 8일 0시라는 거죠. 이 날짜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만남 공식상. 그럼 이제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이 있는데 그 대항력이 발생했는데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말소 기준 권리하고 대항력 발생일과 비교를 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말소 기준 권리와 전입일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입일자는 대항 요건이고 대항력 발생일은 대항 요건 그 다음 날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와 대항력 발생일을 비교해서 자, 원칙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늦으면 대항력이 없다. 근데 얘에 빨라도 법으로도 배당을 다 받으면 소멸한다. 이거는 선순위 세입자인 경우를 만나게 되면 확정일자나 최우선 변제로 뭐 외관상, 정보지상 대항력이 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배당을 다 받은 걸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배당표를 자기가 확정할 수 없으면 꼭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가 다 있다. 무조건 배당받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보다 더 먼저 배당받아가는 그런 순위를 갖고 있는 권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3구분은 등기하고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구분, 2구분, 3구분까지 한 두세 번 들으시고 실제 정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경매를 입찰하실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